그러니까 1위 전기 사업자가 이제는 테슬라에서 BYD로 바뀌는 이런 역사적인 크로스가 발생했다라는 것도 되게 전기차 시장에서 뜻깊은 부분이지만 전기차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폭발적이지는 않으나 그거는 저는 거시경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로 전환의 어떤 속도의 문제지 전환의 방향성은 저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블루닷 AI 연구센터의 소장이시죠.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정말 올해? 작년이죠. 네, 작년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거는 전기차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그쪽 시장의 여러 가지 그 변화에 따라서 네. 투자자들도 그렇고 시장의 여러 전문가들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변동성이 참 컸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 테슬라라는 기업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게 자꾸 떠오르는 게 고비가 자꾸 고비를 자주 만나요. 근데 네. 또 그 고비를 또 멋있게 또 탈출을 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참 테슬라라는 기업이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테슬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테슬라의 사명 자체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사명 자체는 전체 인류가 이러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에는 자동차 사업부도 존재하고 있지만 이제 100% 자회사인 테슬라 에너지라는 데가 있고 테슬라 에너지라는 데가 2022년 중반기부터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사실 2023년 가장 큰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 에너지 부분이고요. 메가팩 사업이라고 하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사실 한국은 지금 그런 바람이 불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크게는 중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요즘은 또 호주도 되게 큰 시장이죠. 여기에서 재생에너지, 즉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을 할 경우에는 중간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여기 메가팩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메가팩 같은 경우 2022년 대비 2023년에 테슬라의 판매 가격이 2배가 올랐고 비용은 우리가 전통적인 그 삼원계 배터리를 쓰다가 LFP 배터리를 쓰게 되면서 비용을 낮추고 가격은 2배로 올리면서 수익성이 대단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2023년 3분기 결산을 보게 되면 재무제표상으로 보게 되면은 수익률이 23%를 넘어가는 이러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성장하는 에너지 사업 부분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자율주행 같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보시는 옵티머스라는 테슬라 로봇에도 동일하게 쓰이는 것이고 이 테슬라 로봇의 시장도 또 작지 않게 이번에 2세대 옵티머스 보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겠지만 대단히 쫓아오는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물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이 이렇게 이런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런 코봇 영역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대단히 경량화되고 테슬라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물론 그 2021년부터 판매가 가능하다고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장담하긴 했지만 일론 머스크의 그런 시기 장담 항상 틀리니까요. 그런데 지금 진화된 속도를 떠나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그 가격이 $20,000,000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대단히 가정에서도 물론 자동차인데 뭐 준준형 자동차인데 가격이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그리고 공장 특히 이런 데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이런 제품군에서 자동차는 시작일 뿐이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테슬라의 어떤 가능성들, 포텐셜을 잠재력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하는 게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자회사가 별도로 다 있을 거라고는 제가 미처 생각은 못 해봤네요. 근데 다 연결되어 있죠. 예를 들자면 지금 배터리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는 것이 이 규모의 이 배터리를 갖다가 그대로 메가팩 사업에도 그대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메가팩에 들어갈 배터리를 자동차에도 쓰고 있는 거고 이 배터리가 어디에도 그대로 들어가냐면 테슬라 로봇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이 들어가죠. 자동차에서의 FSD라고 하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FSD 이 솔루션은 그대로 로봇에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각 사업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네. 근데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원래의 캐릭터는 막 뭔가 이렇게 뻥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긍정적인 사람인데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전망을 한 거 이걸 참 특이하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3, 4분기에 어닝콜 컨퍼런스 콜 할 때 좀 많이 얘기했던 것이 거시경제라는 단어를 매크로 이코노믹스라는 단어를 14번 정도 언급을 해요.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이자율이 높다라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구매에서 90% 정도가 예를 들면은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를 합니다. 네. 근데 할부 금융 그 이율이 높을 때는 9%까지 갔어요. 그럼 9%까지 이자율을 주면서까지 한다는 자동차 가격이 실제로 9%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그리고 이제 가처분 소득의 어떤 상대적인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매력들이 줄어든 것을 되게 걱정을 했었고 또 테슬라도 사실은 프리캐시 플로우가 대단히 좋은 회사죠. 빛이 거의 없는 회사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은 메가 기가팩토리 멕시코 공장을 좀 짓는 걸 연기를 했거든요. 그 연기한 이유들도 이것도 대부분 대출 받아서 짓죠. 그리고 갚아나가는 형식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대출 받으려면 은행 이자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만약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 2009년 금융위기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 GM과 포드가 파산하거든요. 그거를 당시에 그 부시 정부와 오바마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에 두 정부에서 이 살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잘 나가다가도 그 이자율이 이 거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자동차 산업 기업이 파산했던 이런 경험들도 또 그것도 언급을 했어요.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자기는 GM과 포드의 경로를 밟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이 거시 경제 상황을 두고 했던 것이지 자체 테슬라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전체 전기차 시장을 어둡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이제 물론 이제 그날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이제 중국 기업의 어떠한 추격전 이 부분은 처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년 전에 방송한 인터뷰에서는 막 웃었어요. 좀 조금은 비아냥거리듯이 뭐 이랬었는데 사실 올해는 일론 머스크가 반응이 달라졌거든요. 대단히 뛰어난 차를 만들고 있다. 대단히 뛰어난 차를 만들면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까지 비아디를 추켜 세웠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비아디가 추격하는 것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4분기 실적이 1월 2일 날 발표가 됐죠. 네, 1월 2일 날 그렇죠. 발표가 돼서 사실은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48만 4천 대 정도를 팔면서 목표 수치인 1년 2023년 180만 대를 넘어섰죠. 네. 그래서 목표 수치를 넘어서면서 50% 가까운 성장을 이뤄낸 거고요. 그런데 이제 비아디가 4분기 만에서만은 그러니까 비아디가 2023년 전체로서는 160만 대밖에 전기차를 못 팔았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뒤지지만 4분기에는 52만 6천 대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에서는 테슬라를 앞선 거죠. 네. 그러니까 1위 전기 사업자가 이제는 테슬라에서 비아디로 바뀌는 이런 역사적인 크로스가 발생했다라는 것도 되게 전기차 시장에서 뜻깊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경쟁 상황 또 하나는 세 번째 이제 한국 언론들에서나 방송에서 많이 이제 주장하고 있고 사실 미국 방송에서 먼저 나왔던 건데 전기차 시장이 좀 안 좋다 전체적으로. 그러게요.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미국의 재고가 증가하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들은 사실은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정정을 했어요. 아, 처음에 그래요? 이제 블룸버그하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게 데이터가 뭐냐면 GM과 포드를 판매하는 딜러들을 조사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GM하고 포드는 잘 안 팔려요. GM하고 포드 뜨는 현대하고 기아 합친 것보다 미국에서 판매가 적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GM하고 포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GM하고 포드의 차를 사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잘. 네. 안 팔리다 보니까 딜러들이 재고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와전됐었고 뉴욕타임즈도 이제 뭐라고 이제 보도를 했었냐면은 성장은 지속되고 있으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 언론에서 이걸 받았으면서 전기차 시장 안 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와전됐던 거고 블룸버그에서 나중에 정정을 하죠. 이거는 두 회사만의 재고를 딜러들이 재고를 GM 포드만의 문제다. 문제다. 즉 이건 뭐냐면 지금 순수 전기차 비아디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일종의 스타트업처럼 시작을 한 회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회사들은 지금 쭉 잘 나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내연기관을 만들고 있는 차량에서 이렇게 전환에 성공하는 기업이 없거든요. 지금 뭐 토요타는 아예 뭐 올해 판매한 양 자체가 뭐 5만 대가 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현대 기아차 정도만 겨우 좀 적응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 부분에서 적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럽의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요. 폭스바겐에서의 어떤 대중국 수출량들이 이렇게 줄어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전통 자동차 업체들의 어떤 위축들을 갖다가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룸버그에서도 정정하면서도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전체적으로 12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그러니까 결코 작지 않은 시장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판매량이 300만 대가 훨씬 넘는 거고요. 800만 대 가깝죠. 이렇게 높은 시장, 그러니까 중국도 300만 대죠. 그러니까 36%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연 기관 대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 시장에서의 성장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전소도 사실은 잘 많이 만들지도 않고 있고, 사실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 것은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오피스 주차장 또는 회사 건물 주차장에다가 대규모로 이걸 증설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누적되면서 전기차 사도 불편하다 이런 것들과 함께 묶어가지고 전기차 시장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테슬라는 180만 대라는 것을 2023년에 팔 수 있겠습니까? 이건 2022년 대비해가지고 140만 대 팔았으니까 거의 50% 가까이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비아디가 이렇게 160만 대를 팔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을 유럽과 아시아 나머지 태국이라든지 나는 지역에 수출하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폭발적이지는 않으나 그거는 저는 거시경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거시경제 상황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하 정책으로 풀어낸 거죠. 네. 가격 인하 정책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그러면서도 뭐 한 자릿수, 그러니까 마진율이 두 자릿수에서 뭐 프로핏 마진이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어. 뭐 이거는 폭스바겐 토요타보다 좀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셔야 될 것은 180만 대를 가격 인하를 하는데도 그래도 한 자릿수의 그 9%에 가까운 마진율을 내고 있다는 것은 비용을 계속 절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네. 테슬라의 평균 대당 이 곡선은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프라이스 컷의, 그러니까 판매 가격의 대당 평균 가격의 우하향이 기울기가 더 거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판매 가격 빼기 비용이 보통 이제 프라핏이라고 본다라면은 프라핏이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근데 이 프라이스 컷을 감당할 정도로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을 분기별로 계속 낮추고 있다는 것이 테슬라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는 거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같은 문제도 있지만 우리 그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해서 그 전기차에 이제 어쨌든 연관돼 있으니까 미국의 기업들하고 합작으로 거기에 납품하는 2차 전지 배터리주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직접적인 GM과 포드의 실적 저하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구나는 이해가 되네요. 단지 이게 그 두 회사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통기업, 그런 전통기업들만의 문제지 테슬라 같은 전용 그 기업들은 계속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 네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현대기아차가 또 미국에서 되게 2023년 실적이 좋았죠. 근데 이제 GM하고 포드 같은 경우에도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미 다른 후발주자들은 저가용, 중저가용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는 지금 이 비아디의 수출을 막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금 미국하고 워낙 중국하고 갈등 상황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빈페스트라는 기업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베트남. 베트남의 빈페스트 올해 작년 2023년에 미국 증시에 상장했죠. 그러니까 빈페스트 같은 경우에도 2024년에는 2만 달러 차를 갖다가 미국에 공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미국 딜러들이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보급형 시장으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전기차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GM하고 포드는 너무 고가의 차량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전기차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니라 F150 그 라이트닝 같은 경우도 F150 픽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내연기관으로 가솔린으로 가는 F150도 있고 똑같은 외형도 비슷한데 전기차도 있어요. 근데 전기차가 좀 비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가솔린 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전기차 모델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비교할 수 있는 가솔린 모델들을 대부분 갖고 있다 보니 이거는 물론 GM의 블레이저라든지 이런 거는 독특한 게 전기차 모델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모델 폴리시에서 저는 실수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근데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경쟁하는 가솔린 모델을 동일하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EV6라든지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독특한 자기 모델을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것들이 시장에서 먹혀 들어갔던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낸다라면은 저는 미국도 지금 물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있을 이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전기차에 대한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그렇게
촉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 부정적이죠. 근데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이 감축법 이런 부분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가속도를 붓고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연방 정부의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주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캘리포니아라든지 미국의 한 14개 주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전기차로 가는 로드맵들을 만들어 놓고 법안들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테슬라의 그 3원계 배터리 같은 들어가 있는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 연방 정부에서 $7,500를 보조금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 이런 거는 작년까지는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못 받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갔으니까 $7,500를 할인을 받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또 $7,500를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15,000가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어느 정도 가격까지 내려면 코로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반떼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팔려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프라이스 컷, 그러니까 가격이나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2번 받고.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지금 일종의 밀어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지금 미국 경제가 막 화랑 불타오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쓸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전통 기업의 패착, 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예. 전기차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이걸 내놓는 게 아니라 네. 기존의 내연기관하고 비슷한 모델을 개량을 해서 전기차로 전환해서 네. 내놓으니까 비교를 그 회사에 비교할 수 있는 그 경쟁 제품이 또 따로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ID 3, ID4, 아마 ID5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독특한 건 냈는데요. 외관이 전형적으로 폭스바겐이 갖고 있으면 골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BRD 보십시오. BRD는 그냥 테슬라를 베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RD 실 같은 경우에는 모델 3하고 너무나도 흡사하게 생겼는데, 근데 그런 건 개념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훨씬 더 퓨처리스틱하고. 사람들이 저거는 못 보던 차고 뭔가 내가 갖고 저걸 타게 되면 힙할 것 같고 뭐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판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지만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 그 내연기관차의 전기차로의 전환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봤던 이유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게 일단은 생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바꾸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내부의 결정 과정들, 네.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 근로자들과 네, 경영자들 포함한 납품업체들도 납품업체들, 부품업체들 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게 어려울 것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획기적인 전기차 모델을 개발을 하지 않은 혹은 못했던 이게 패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토요타는 가장 큰 실수를 했다 보고요. 사실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서도 쟁점이 돼요. 왜냐하면 벌써 무너지는 1차 벤더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모토에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엔진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한 달에 10,000개를 납품했다 보죠. 그럼 한 달에 이제 7,000개, 6,000개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여기는 이 회사를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 되게 전통적이고 오래된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벤더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정부 선거라든지 연방정부 선거에 이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국도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지만 독일은 제1의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라. BMW, 벤츠 다 독일이죠. 네, 폭스바겐 이러한 브랜드들이 존재하고 있고 고용 인구도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프랑스도 있고 사실 이탈리아도 강하고 사실 유럽 전체가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비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로비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2030년에 유럽연합에서는 내연 자동차를 금지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2035년으로 연기됐고, 그렇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2030년이었는데 2035년으로 연기됐고, 또 2035년에도 예외 조항을 써서 e-fuel은 가능하게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의 것들을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자동차 산업의 트랜지션, 이 전환을 좀 더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정책 배려지, 유럽 전체에서 내연기관을 아웃시키겠다라는 정부 정책의 변화는, 정치권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도 주가 그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워싱턴이 그러니까 시애틀이 주도인 워싱턴주도 통과시켰고, 뉴저지도 통과시켰고, 이렇게 14개 주가 이미 그런 관련 법들을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시별로도 보셔야 돼요. 로마라든지 파리라든지 마드리드라든지 런던이라든지는 대부분 2030년부터는 내연 기관차가 아예 통행을 못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정책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를 보실 때, 그리고 여러분 태국도 2035년부터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적인 장비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행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한국 시장이 어떤 성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계 3대 자동차 시장, 1대 자동차 시장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미국이라고 사실은 중국이죠. 그렇죠. 예, 중국이 가장 큰 신차 판매 시장이죠. 1,500만 대에서 1,600만 대까지 정도 판 중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유럽연합이잖아요. 이 3대 시장이 결정을 하면은 이거는 자동차 시장이 성격이 규정되는 거거든요. 네, 저희는 그렇죠. 수출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3대 시장이 정한 조건을 쫓아가야 돼요. 그나마 미국이 가장 늦게 전기차로의 전환을 시작을 한 거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가면서. 유럽은 지금 벌써 보급률이 20몇 프로가 되잖아요. 네. 올해만 해도. 그리고 저기 중국은 30%를 넘어섰고 40%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을 가지고 하면은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기술 빼오려고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그 기술, 내연기관 기술이 잘 전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연기관 포기하지 뭐. 내연기관 포기하고 아예 그냥 전기차 쪽으로 정부가 그냥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아디 같은 기업이 탄생해버리는. 그래서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로서의 중국의 위상이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순간 2023년에, 2022년부터 수출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 제1시장이라고 하는 중국 시장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을 가고 있는 거고, 네. 유럽도 이미 25%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백도는, 즉 후진은 없습니다. 후진할 수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고, 아우디 같은 경우도 2030년부터 전기차 내연기관 안 만들기로 선언했어요, 기업적으로. 네. 그리고 벤츠도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 안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랜드로버라든지 이러한, 물론 이거는 이제 이 다른 기업이 갖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영국 기업이 아니죠. 랜드로버나 제기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내연기관의 신차 모델을 개발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네오치니까 페이스리프트를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러니까 2023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환들이 국가적인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도 그렇고 시장에서, 그리고 기업들도 스스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고, 현대기아차도 올해 신년사도 2023년 신년사도 명확하게 전기차로 전환을 내세우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의 어떤 속도의 문제지, 전환의 방향성은 저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2035년 연기되고 하는 네. 유럽에서의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에 악재로서 발휘가 됐는데 역할을.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냥 그 진짜 목적은 그 내연기관차들의 전환, 네. 여기를 위한 시간 벌기.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예, 예.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커터제가 있어요. 2025년에는 예를 들면 뭐 30 몇 프로, 2027년에는 몇 프로, 뭐 2030년에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그걸 못 팔면 벌금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연기관차를 사실은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2035년에야 내연기관으로 전환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는 자산이거든요. 대단히 비싼 그렇죠.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감가상각비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어렵지 않게 뭐냐면, 내 차가 5년 뒤에 중고차 시세가 얼마가 될까? 차를 5년 뒤에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3년 뒤에 바꾸는 사람도 있고 10년 동안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 자동차를 만약에 2023년에 2024년이죠. 4년에 구매하시고 2025년에 구매할 때 점점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차가 5년 뒤에는 금지된 차량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시장에서 처음으로 올해 디젤 차량보다 전기차가 더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디젤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중고차 시장이 사실 붕괴될 수 있는데, 중고차 시장을 어디다 수출합니까? 동유럽이나 유럽하고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거죠. 네, 한국도 그렇죠. 사실은 해외에 수출하잖아요, 중고차. 그렇죠. 우리 동남아 막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죠. 그 수출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시장이 중고 시장이 붕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아시아라든지 동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전기차를 구매하기 시작하면, 여기 이제 중국 자동차들이 많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중고차 시장에서 더 이상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 중고차 시장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그널들은 2030년, 35년에 오는 것이 아니라 2025년,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사는 사람에 대한 공포감이, 소비자 공포감이 저는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간이 결코 전통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2000년, 30년까지, 35년까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26년, 2027년까지 빠른 속도로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자동차 기업들이, 저는 전통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 여기에 속도감을 내려고 하는 거죠. 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곤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드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서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 하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몇 명 중은 내 원금의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